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이제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들을 시간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15분에 정상회담 시작했는데요. 소인수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까지 진행이 됐고요. 예. 끝난 시각은 새벽 1시 34분경입니다. 애초에는 1시간 반가량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 빠른 80분 정도였고요. 예.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에 자리를 옮겨서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회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 한미 공동 성명과 별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게 오히려 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공동 성명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이 됐죠. 예. 양국 정상 차원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룹을 또 출범을 시켰잖아요. 예.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NCG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이고요. 이제 한미 양국은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고요.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도 더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핵 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하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점을 약속을 했냐면 핵 확산 금지 조약 의무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대신에 우리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다시금 했습니다. 이 발표 나오면서 이 발표 보면서요. 저도 이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또 관심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로요. 또 6개의 별도 합의문도 나왔죠? 네, 6개 합의문 중에 4건, 워싱턴 선언,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그리고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정상의 공동성명 이렇게 4건은 대통령실 그리고 미 국가안보실 간 체결됐고요. 예. 나머지 2건. 첫 번째로 양자 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간 체결된 내용이고 예. 나머지 한 건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은 과기부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간에 체결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통해서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을 주축으로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 이렇게 5개의 기둥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 구현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간 경제계 인사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졌었던 분야가 아닐까 보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법 관련해서는 무슨 해법이 나왔습니까? 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관련 내용 발표했는데 예. IRA와 반도체 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은 미국이 한국 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한미 양국은 윈윈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윈윈 관계를 강조했다고 하니까요. 어떤 식으로 또 추가적인 도움을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의 입장을 확인했고 또 예.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 이후로 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가 이제 문제로 불거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 살펴봐 드리면 소인수 회담이 꽤 길었지만 이 우크라이나 이슈는 아주 짧게 언급이 됐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반응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식으로 이제 좋게 평가를 했어요. 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북핵에 대응해서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 한반도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다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죠.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의 미국의 핵 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그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고개나 끄덕인 셈이다. 이렇게 좀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자, 그런데 워싱턴 선언 전에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미리 알렸다고요? 아, 이게 조금 복잡한데 예. 미국이 중국에 알렸고 그 미국이 사실을 알렸구나. 우리 대통령실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 거군요.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죠. 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기 하루 이틀 전에 미국이 중국에 이 워싱턴 선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했다는 것을 우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힌 건데요. 이제 미국이 왜 설명을 했냐면 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우려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요. 이외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었다. 그걸 본인이 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앞두고 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 공개가 됐고 예. 이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한국계 미국인 미셸 예희 리 워싱턴 포스트의 도쿄 서울 지국장이었는데요. 예. 이제 인터뷰 내용 공개되고 나서 많은 또 논란을 낳았었잖아요. 그게 예. 그리고 나서 26일 밤 이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 이런 문자를 받았다라고 메시지의 원문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과 메일 주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예. 메시지 내용은 사실 방송에서 공개하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냥 예. 이제 욕설입니다. 욕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받은 이유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후에 오역 논란, 독해 논란, 주어 논란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예. 누군가가 이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메시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MBC 방송 기자도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그 날선 얘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더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 수 없지만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힘들 겁니다. 또 영어로 또 해야 되니까요. 그분은 전혀 뭐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사면 후에 두 번째로 공개 행보 보였다고요? 네, 작년 12월에 이제 예.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됐죠. 그리고 첫 일정을 올해 3월에 이제 국립대전현충원에 가서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 묘역 참배한 일정을 가졌었고 예. 어제 두 번째 공개 일정 가진 겁니다. 이번 일정은 연극 파우스트 관람이었거든요. 예. 이날 관람한 파우스트,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유 전 장관이 출연하는 뮤지컬, 연극 종종 관람한 걸로 전해지고 이번에도 유 전 장관의 초청으로 연극 관람이 성사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따라간 기자들 꼭 물어봤을 텐데 국빈 방문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2011년에 미국 국빈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국빈 방문은 윤 대통령이 또 12년 만에 처음이라서 예. 취재진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이에 대한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답했고 여기에 이어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덧붙이고 공연장에 입장했다고 하는데요. 예. 어찌 보면 응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했네요. 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촉법 소년이요. 그러니까 만 13살짜리 그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또 욕설을 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죠? 지난 25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올라왔고 영상의 제목은 대한민국 14세 근황이었습니다. 영상 보면 수갑을 찬 소년이 파출소에서 이거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예. 경찰관에게 욕설을 쏟아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배를 걷어 차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막 싸우자 도발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말, 욕설 쏟아냈고요. 이 소년이 왜 이제 파출소 경찰서에 왔는지 살펴보면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하셨죠. 지난 17일에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파출소에 붙잡혀 왔는데 예. 이 소년이 만 13세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서요. 이런 일들을 했지만 형사처벌 없이 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촉법 소년을 법으로 보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촉법 소년들까지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그게 사실 좀 걱정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제 입으로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이슈앤피플 청취율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저 때문인가 봐요.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김영민 아나운서의 참여가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앞으로도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더 걱정인데 혹시 안티들 악플 때문에 김영민 아나운서 좀 힘든 거 없으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플도 관심이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음이